저희 시민의 추진 관련돼서 발표할 김용수입니다. 먼저 이 내용의 좀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남에서 일어났던 주민 소환 투표 사례를 잠깐 보고 본론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줌회의 때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사례인 주민 발언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리했는데 정리된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남에서 주민소환 소환투표 사례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2007년 7월 달에 시행이 되고 시행되자마자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하남시 하장장 건립 추진 주민소환 투표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남시장의 독선적인 결정이고 공약사항도 아니고 2천억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된다. 다중타 사업으로 전환할 때 하남시 입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2천억이라는 큰 돈으로 지하철 건설 비용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번복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4명을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해서 2명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명은 이제 소환이 된 결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좀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 님비 현상의 결정판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인가, 이런 이제 서로 상반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생략된 상황에서 명분만으로 정책을 합리한다면 그 결정이 옳든 틀리든 주민들은 관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하남에서의 어떤 시민회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 과연 하남의 시민들이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남의 과거의 주민소환제도라는 게 2007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2011년도에 하남에 넘어왔을 때 그 뒤에 한참 있다가 19년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집회 시위를 하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회 시위를 제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한 시민들이 대부분이 내가 주민 소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참여했던 사람이다. 나도 이런 이제 집회 시위에 상당히 관심도 많다. 이러면서 과거에 주민 소환 투표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10년이 한참 지났지만은 그런 이제 뜨거운 열정을 또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하남에는 100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또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단체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그 다음에 진보 보수 떠나서 기후 문제 이 하나 공통적인 주제 가지고는 모두 행동하고 실천하고 토론하고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주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장기적인 해결 과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 과제를 위해서는 하나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표의식을 갖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 하남 시민들이 시민 활동은 매우 열정적임을 알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시민의 조직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달 전에 하남 시민연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남 시민연대는 이제 목적보다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조문도 보면은 풀뿌리 주민자치 성숙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구성 인원은 운영형 20명이고 회원이 100명입니다. 3분의 2가 30, 40대 젊은 친구들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와 그 다음에 집회 시위에 이런 것들을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 보면 시민연대의 사업계획안입니다. 사업계획안이
2024년도 사업 계획안인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집에 들어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풀뿌리 주민자치 중에서 하남시에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앙케이트 실시하는 그 시민회를 이제 조직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을 하자라고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 10월달, 11월달에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시민회 교육 세미나 날짜를 좀 잡아달라 했고 또 저희들 요 이제 백인위원회에서도 좀 참석을 해주셔서 세미나 교육이 또 하반기에 두세 번 정도 같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조례제정은 저희 이제 민주당 쪽에 국회의원이 2분이나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 통해서 조례제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구체하고 또 시민들 홍보하고 또 서명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 되면은 올해는 교육 홍보에 치중을 하고 내년에는 실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어느 정도 지자체 중심의 시민회가 첫 시민회가 하남에서 이렇게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데고 또 이제 저희들 하남에서도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전 서울 이제 동서울 변전소가 지금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송전망 계획 때문에 이제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 전기를 서울로 끌어오는데 중간에 이제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하는데 그게 지금 과거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시장이 바로 사인하기 직전에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상기됐을 때 이렇게 그걸 숨겼던 거죠. 그래서 소통 부재되면서 시민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오르코기 신고리 원전 오르코기 이제 탈핵을 이제 선언하기 전에 공론할 때도 이게 기후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걸 조금 더 폭넓게 기후 문제를 다뤘으면은 시민들에게 홍보와 교육과 왜 탈핵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좀 오르코기에 한정해서 하면서 조금 탈핵이라는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좀 시민들 관심도도 낮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 서서 왜 탈핵을 해야 되고 왜 신재생이 필요한지.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한 30년, 40년 되면 지금 쓰는 전력의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하기에 급증하고 있는 이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그 신재생에도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정한 석탄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또 대안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송전망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탈핵을 해야 되고 석탄화력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또 부정적인은 또 감추고 이런 것들이 일반들에게 공감대를 다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송전망 서울 오는 거는 반대하고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이제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2008년도에 밀양 송전사업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시 송전망을 확보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는데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 발전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회 각 지역 단위 시민회가 활발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법률안이라든가 헌법까지 개정이 가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또 제시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끔하시네요. 좋은 사례를 발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토론하기로 하고 자 이어서